군대는 왜 전문가인 장인이 지휘해야 하나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장인이라고 하고요. 장인. 장인하면은 되게 마누라의 아버지를 장인이라고 하죠. 뭐 빙장이라고 하고 장이라고 합니다만. 요새도 이제 지금 그 뜻이 약간 와전된 거고요. 요새도 뭐 도자기라든지 어떤 뭐 이렇게 그 장인 정신으로 만든다. 무슨 무슨 장인의 전문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전문가가 옛날로 장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장인은 어른 장자입니다. 어른. 어른이라는 뜻은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라 그 분야의 최고 분야의 권위자, 최고, 그 분야에서 최고 실력자를 장인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조금 와전돼서 마누라, 음, 부인의 아버지를 이제 그 장인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존칭어 하나의 일종이죠. 사실은 전쟁이 터지면 군대가 꼭 필요합니다. 그죠? 군대가 네, 없으면은 그 나라가 망합니다. 네, 근데 군대를 지휘하는 거는 그 전문가가, 군대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나 삼군 총사령관이라든지 군인의 관계자, 그러니까 군대에 관계된 사람을 뽑을 때는 전투를 잘하는 게 최고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적군이 쳐들어왔다 어떻게든지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서 지면은 비참합니다. 물론 전쟁이 없어야지. 없어야 되냐. 만약에 벌어져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네, 이기려면 어떻게 하겠어? 프로페셔널, 진짜. 근데 전쟁의 전문가가 필요한 거지. 거기 뭐, 그, 성인군자가 필요한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국방부 장관을 보자 청문회를 한다. 그러면, 자녀 교육 뭐, 위장 전입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음, 전투로 어떻게 잘하는 데가 중요한, 그리고 기발한 아이들. 공격로가 꼭, 이렇게 한다. 요 길만 가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길로 진격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이런 아이디어 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모범생이 잘 낼까요? 아니면 약간 좀 삐딱한 사람이 더 잘 낼까요? 또 문제 아들이 더 잘 냅니다. 학교 다닐 때 교과서적인 정답보다는 약간 더 기발한 아이들에게 점수를 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사실은 발명가도 많고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전략 전술 그런 사람이 더 잘 씁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건 일정한 형태로 한다? 그 누구나 다 예측하잖아. 그 모범 답안이 아니야. 그런 음, 모범 답안은 백전백패합니다. 적군도 똑같이 예상하거든. 그럼 당해. 적군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약간 뭐 속되면 약간 또라이, 약간 좀 삐딱한 사람, 좋게 말하면은 아이디어 창조하는 사람이 좋은 거지. 교과서적으로 맨날 똑같이 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별로입니다. 그런데 점수는 누가 높을까요? 뭐 교과서적으로 한 사람이 네, 점수는 높습니다. 성적도 높아. 우등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음, 약간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건 참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각 분야 교육에는 교육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말을 타고 활을 쏩니다만 승마는 승마계에 또 전문가가 있고요. 활 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각 분야가 다 있어요. 전문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자녀들이 교육전쟁이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교육전쟁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장수를 맡게 될까요? 누가 지휘를 해야 될까요? 내가 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 비전문가가 맡겠어? 아니면 교육의 전문가한테 맡게 될까요? 교육의 전문가요. 당연한 교육의 네, 전문가한테 자녀를 맡겨서 교육전쟁을 지휘해야 돼. 근데 그럴 때 이제 부모가 자꾸 간섭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안 좋죠. 비전문가가 자꾸 군대에서 막 전쟁을 하는데 사령을 야전상으로 막 전투를 벌이는데 임금이나 다른 신하들이 아이고 그 동쪽으로 진격하면 좋지 않아? 뭐 서쪽으로 진격하지 그래? 뭐 이렇게 자꾸 정책에 혼선을 좀 어떻게 될까요? 야전사령관이 제대로 전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야전사령관은 그 현장에서 즉시 판단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언제 명령을
저기 청와대로 보내서 전달을 받고 하겠어. 그런 시간 없어. 현장에서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보면은 야전사령관한테 딱 임금이 대원수검을 내리죠. 원수검을 받는 순간 모든 군대는 대원수의 명령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임금의 명령이 안 통해요. 대장군한테는.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매번 임금한테 명령을 보고하고 받고 언제 해? 그러면 다 죽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이다 그러면은 대부분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학원. 학원 맡겼어. 근데 또 학원 가서 상담하지 뭐 엄마가 계속 시비 간섭해요. 미안하지만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휘둘리게 되거든. 교육 전문가 맡겨야 됩니다. 그냥. 그래서 엄마가 나서면 안 된다. 교육 전쟁에서. 그래서 대부분 나서서 효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물론 뭐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떨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전문가가 필요한데 어른이 되는데 장인이라서 모든 걸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전투는 잘하는데 자녀 교육은 꽝인 사람도 있고 또 재테크 못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죠? 팔방미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쟁은 전쟁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만 갖고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팔방미인을 뽑으려고 그래요. 성인군자를 뽑으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그 대학원 다닐 때 석사 논문 쓰는데 표절을 했나 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요. 학자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사 기준이 전투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그 기준, 물론 이제 다 잘하면 더 좋죠. 좋은데,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군대에서 길하다는 전쟁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허물이 있다 이러면요, 뭔가 잘못한 겁니다. 길, 전쟁 승리도 하고 허물도 없으면 제일 좋겠죠. 예를 들어서 허물이로 예를 들어서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사상자가 많어. 부하들이 많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허물이 됩니다. 음, 가능한 내 부하들을 한 명도 안 죽으면 제일 좋고, 어든 가능하면 피해를 최소화해서 단시간에 이기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제일 좋죠. 이제 그걸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겨야 되고 허물은 없어야 되고 이게 추가. 근데 세상에는요 허물은 있는데 이기는 수도 있습니다. 음, 왜냐면 부하는 많이 죽었는데 전쟁에 이겼어. 이럴 수도 있죠. 그래도 좀 부하를 많이 죽였으니까 좀 그렇죠. 또 백성들한테 피해를 줬다 이럴 수도 있겠죠. 전쟁을 하다 보면. 대포 쏘다 보면 민가도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다양도로 생각해야 되는데요. 옛날에 그랬대요. 이 장인이 왜 중요하냐면 전문가를 추천해서 뽑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는 꼭 고관대작이 자녀일 필요가 없어요. 성인군자가 아니니까. 뭐 옛날에 깡패였던 지휘가 얕던 상관을 전쟁을 잘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 뽑으면은 이제 부하들이 명령을 잘 들을까 안 들을까요? 처음에는 안 돼. 잘 안 돼.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상관으로 왔는데 누가 말 듣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옛날에 사마양저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옛날에.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발탁해서 장군으로 시켰는데 이게 부하들이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총애하는 신하가 있었대. 임금이 총애하는 신하가 이제 장가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감군이라고 해서 군대를 군대를 감찰하는 뭐 헌병대장 같은 격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시켰어요. 그런데 임금의 신복인데 그 사마양자가 내일 출전이다 했는데 그 임금의 신복이 늦게 온 거야. 군령은 엄해야 되거든. 군율은 엄격합니다. 자, 몇 시에 출발하면 출발해야지. 맹기작거리 못 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임금의 그 총애받는 신하가 술 마시라고 늦게 온 거예요. 음, 그 사마행자가 가차없이 목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군기가 바짝 들어가서 말을 잘 들어.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 거 다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여서
말 안 듣는 사람을 죽여서 군류를 통제하는 음, 이것 다 요령이죠. 비근한 자로 옛날에 손자도 그런 걸 합니다. 손자병법 얘기 들어보세요. 손자가 임금하고 이야기하다가 자기는 궁녀도 훌륭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금 우선하면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궁녀를 200명을 차출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임금의 후궁을 그러니까 부장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뭐 중간 부대장 격으로 삼아요. 2명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명씩 조직해서 하는데 자, 북을 한번 치면 진격. 후타면 이걸 알려줘요. 근데 궁녀들 말 듣나? 낄낄거리 묻지. 그러니까 손자가 이건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 전달해서 그랬다. 다시 한번 시범을 보여요. 그런데 또 국내에 또 웃는 거야. 낄낄거리고. 음, 그러니까 이거는 부장의 잘못이다, 이제는. 내가 명령을 내리고 2번 다시 또 제치했는데도 전달이 안 되는 거는 그래서 부장의 목을 자릅니다. 임금의 후궁인데 총애하는 쉽게 아이고, 말하면 임금의 마누라야. 그러니까 어, 둘째 마누라, 셋째 마누라 이런 격이에요. 후궁을 목을 자릅니다. 그러니까 뭐 궁녀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 그 다음에 북을 딱 치니까 군기가 바짝 더 명령을 잘 듣더라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임금의 총애하는 후궁을 목을 뱄으니 음, 임금 때도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요? 나쁘죠. 나쁘죠. 그래서 결국은 또 쫓겨나. 음, 손자. 그러니까 손자 입장에서는 그 군대를 조직한다는 면은 성공했는데 음, 이제 그 궁녀도 이게 명령 들을 수 있다는 걸 했는데 임금한테 미움을 받치죠, 사실은. 음, 그러니까 과연 이제 뭐가 옳은지 틀린지는 정말 제가 판단할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군대라고 하는 건 시스템이 돼야 되고 장인이 그 전문가가 지휘하는 게 옳다. 그런 면에서는 로마 군대가 되게 성공을 했어요. 로마 군대는요, 로마 군인 1대1로 싸우면 집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는 항상 우리 영화 볼 때 항상 행군을 하듯이 오열을 갖추죠. 예를 들어서 뭐 30명, 그러면 군대를 그 진을 짜서 이동하죠. 그리고 전쟁도 그렇게 합니다. 음, 그리고 무기가 표준화돼 있어요. 로마 어딜 가나 무기가 똑같아요. 그리고 부셔지면 뭐 보충할 수도 있고 똑같으니까. 그리고 꼭 로마 군대는 부하들이 있고 장교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음, 영화 보면은 로마 군대 보면 막 장교나 장군 어때 막 말 타고 막 멋있는 옷도 있고 황금 갑옷 입고 막 하잖아요. 네. 쉽게 말해 지금의 시스템까지 장교와 사병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그 명령을 그리고 순환보직을 시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관을 딴 사람이 오게 와서 명령을 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음, 알던 사람이나 샘플 모르는 사람이 상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군대 오해 그걸 몇천 년 전에 로마에서 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로마 군대가 대단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군대는 왜 장인이 필요한가, 전문가가 이제 알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